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요, 올해 외국 전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하드쉘 자켓 15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또 하드쉘 자켓을 세탁하는 방법, 세탁하는 방법, 그리고 국산품, 국산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린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드쉘 자켓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드쉘 자켓은요, 소프트 쉘의 반대죠. 소프트는 부드러운 거, 하드는 딱딱한 건데요. 하드쉘 자켓은 대개 후드가 달린, 그러니까 모자가 일체형입니다. 이 달린 방수 자켓이고요. 소프트 쉘도 자켓도 모자가 달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달리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모자를 돌돌 말아 가지고 지퍼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제품은 대체로 소프트 쉘이고요. 하드 쉘은 후드 형태로, 그냥 모자가 아니고 후드 형태로 일체형으로 달린 방수 자켓인데, 하드 쉘은 소프트 쉘처럼 가볍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가볍지만은 보온 기능이 있어야지 하드쉘입니다. 그러니까 보온 기능까지 갖고 또 숨쉬는 원단을 넣고 이렇게 하려면 무게도 조금 더 무겁게 되겠죠. 하드쉘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보온과 방수, 그리고 숨쉬는 원단, 투습 기능이 있는 것을 하드쉘 자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드쉘이라는 말 자체가 원단이 좀 뻣뻣한 데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접거나 움직일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쉘은 이런 옷인데요. 그럼 하드쉘 자켓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안전장비다. 하드쉘 자켓은 안전장비입니다. 등산화도 안전장비죠. 등산용품은 안전하고 직결된 제품이 많은데요. 특히 하드쉘 자켓은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산속에서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안전장비가 하드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온,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방수, 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투습, 물이 내가 만드는 습기, 내 몸이 만드는 땀과 열기가 빠져나가는 걸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저체온증은 영하의 날씨에 영하 20도, 30도 떨어져야지만 저체온증을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여름에 비를 많이 맞았는데 바람이 분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뺏깁니다. 인간은요, 36.5도가 체온인데 35도 밑으로 체온이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몇 시간 지속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수 옷과 투습이 되는 옷, 또 보온이 되는 옷은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입는 그 비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수는 되지만 투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옷은 농사철에는 이렇게 잠깐 입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비옷을 입고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땀이 많이 납니다. 이 땀이 많이 나면요, 투습이 되지 않는데 비옷 안에서 땀이 많이 나면 비옷 안에서 비가 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죠. 그래서 내가 흘린 땀이 내 몸을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습이 되는 옷이라야지 저체온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쉘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소나기도 자주 오고 또 봄, 가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에서는 하드쉘 자켓 하나 정도는 등산 갈 때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소지하고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요, 일단 방수 원단에 표시되는 방수 정도를 이 수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0에서 5000 mm, 뭐 밀리미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0에서 5000은 뭐냐, 아주 가벼운 비나 젖지 않고 건조한 눈이 내리는데 심하게 내리지 않아서 뭐 압박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그냥 또르르 흐를 정도지 그게 물을 들이붓듯이 압박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뭐 5000 미만도 가능하다 이거고, 6000에서 10,000 정도는 어떤 거냐, 방수도 되고 이제 비나 아니면 다른 물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데, 역시 가볍게 뭐 압박을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가벼운 비, 그 다음에 보통의 눈, 그다음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압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들이붓는다, 조금 들이붓는 정도까지는 된다. 11,000에서 15,000은 어떤 정도냐, 보통의 비, 보통의 비, 보통의 눈, 뭐 약간의 들이붓는 정도, 요거는 된다. 근데 뭐 수치가 요게 더 높으니까 좀 더 방수 기능이 좋겠죠. 2만 이하까지는 뭐냐, 많이 오는 비도 괜찮다. 그리고 젖은 눈도 괜찮다. 또 조금은 들이부어도 되고 아주 방수가 잘 되는 성능. 2만 이상이면은 뭐 최고의 방수 성능이다 이거죠. 들이부어도 끄떡없다. 요 정도 수치를 하드쉘 자켓에는 이 방수의 기능, 방수의 이 효능, 성능 정도를 요 수치로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통기성이라고 하죠. 이 숨쉬는 정도, 숨쉬는 원단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이 투습 통기성은 그람으로 표시를 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냐, 스노우보드 자켓의 경우에는 5,000에서 8,000 정도, 5,000에서 8,000 정도다. 그리고 라이딩, 뭐 자전거 타는 거죠. 하이킹, 등산입니다. 그리고 러닝, 뭐 뛰는 거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 10,000에서 15,000g 정도면은 아주 투습 통기성이 좋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백컨트리 스키어,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게 아니고 산악 스키를 타거나 산에서 백컨트리에서 스노우보드를 하거나 산에서 뛰거나 마운틴 바이크, 산악 자전거를 타거나 이럴 때는 2만 이상을 추천한다 이거죠. 통기성, 숨쉬는 원단의 이 성능이 2만 이상, 그람입니다. 요 단위가 그람이죠. 2만 이상을 추천한다. 일반적인 등산은 10,000에서 15,000g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등산을 좀 과격하게 하신다 이런 분들은 2만 이상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발수 성능을 의미하는 DW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DWR은 발수가 된다. 발수가 뭐죠? 방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옷의 표면에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이 옷을 적시지 않고 또르르 흐르는 거죠. 예, 이게 Durable Water Repellent라고 합니다. 줄여서 DWR. 발수 성능이 있는 옷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심실링이 중요하다. 심실링이 뭐냐? 심실링. 예, 아시는 분도 많죠. 요것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정지해서 다 읽어보시고요. 예, 심실링이 지퍼에 박음질한 데서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처리를 한 걸 심실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하드쉘 자켓은요, 올해의 베스트 하드쉘을 스위치백 트래블이라고 하는 사이트, 예, 사이트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백 트래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선정한 15가지,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아서 15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등 베스트 오버올 하드쉘. 모든 분야 전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하드쉘은요, 아크테릭스의 베타 AR입니다. 아크테릭스는 하드쉘 자켓이 제일 우수한 건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와 베타가 어떤 죄송합니다.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알파가 뭐 더 두껍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두꺼운 거 말고 어떤 기능적으로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고요. 무게가 1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쉘 치고는 아주 무겁진 않아요. 방수 그 원단은 고어텍스 프로입니다. 방수 원단은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프로가 있고, 또 고어텍스 원단은 우리나라는 2레이어 원단도 많이 쓰는데요. 고어텍스는 대체로 3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2레이어는요, 안감을 보면 망사처럼 되어 있는 게 2레이어고, 3레이어는 안감을 봤을 때 은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 한 겹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2레이어가 이 두 겹이 아니고요, 한 겹에 1.5겹, 예, 한 겹에 망사 붙은 거, 그게 2레이어고 3레이어가 완벽하게 두 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께가 40에서 80대네요. 어떤 부위마다 다르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아크테릭스야 뭐 워낙 좋은 옷이니까 다 아실 거고, 예, 베타 AR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됩니다. 네. 근데 알파는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예, 가격 베스트 버짓. 가성비 제일 좋은 하드쉘, 미국에서요. 가성비 제일 좋은 하드쉘은 아웃도어 리서치에서 나온 마이크로그래비티라고 하는 옷이다.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어텍스 3레이어를 쓰지 않고요, 고어텍스 프로도 쓰지 않았고, 예, 방수 원단이 자기 이 자체 제작 원단인 것 같습니다. 무게는 14.6온스니까 1파운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니어가 좀 가벼운 편입니다. 예, 20에서 45 데니어고요. 가격이 싼 게 장점이다. 네, 다른 장점은 별로 없는데, 뭐 이 아웃도어 리서치는 참 믿을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드쉘은 아주 극한의 그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뭐 몸을 보호하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아크테릭스의 알파 SB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미국 시장에서는 한 200불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방수 원단은 고어텍스 프로로 똑같습니다. 데니어가 100 데니어죠. 두꺼운 옷이다. 예. 알파와 베타의 차이는 두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프루프 쉘이다. 범프루프. 예. 이거는 범이 뭐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폭탄으로부터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두껍고 좋은 질긴 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딱 봐도 하드쉘 중에서도 참 더 딱딱해 보입니다. 네. 아크테릭스 옷이야 뭐 말할 필요 없이 좋은 옷입니다. 그 다음 파타고니에서 나온 스톰 10이라는 하드쉘인데요. 8.3온스로 매우 가벼운데, 가벼운 이유가 20데니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이 아크테릭스 알파 원단은 100데니아인데, 예, 이 옷은 20데니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얇지만, 얇아서 가볍죠. 가볍고 하지만 하드쉘로서 기능은 다 한다. 역시 워터프루프 방수 원단이 자체 제작한 것 같네요. 자, 이 파타고니아의 스톰 10은요 가장 가볍고 패커블, 짐 쌀 때 아주 용이한 그런 거에서 좋다, 이런 거였네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 알파는 베스트 퍼포먼스 하드쉘입니다. 역시 기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거.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인은 이 정도 기능은 필요 없기 때문에 3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는 3레이어입니다. 자기 자체 원단이긴 하지만 3레이어를 갖고 있고 또 숨쉬는 원단이다. 이 옷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된다면 아마 파타고니아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아서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요, 제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번에 바지 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노로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노로라는 등산복은 아니고요, 종합 스포츠웨어인데 특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 옷입니다. 고어텍스 프로인데 라이트니까 조금 가볍다. 1파운드 0.3온수니까 거의 한 1파운드 정도 된다. 고어텍스 프로 방수는 고어텍스 프로가 하고요. 데니어가 40에서 70이니까 아까 1위 했던 아크테릭스 베타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노로라는 이것도 북유럽 회사인데 아주 튼튼한 옷이고요. 가격이 649달러죠. 그러니까 아크테릭스보다도 조금 50불 정도 더 비싼 옷입니다. 6등도 파타고니아인데요. 파타고니아 6등부터는 베스트 어느 부분인지 잘 안 나오네요. 노로라는 뭐 그 외에 기타 부분에서 베스트다 뭐 이런 것 같고요. 6등부터는 어디에서 베스트인지 안 나옵니다. 파타고니아 트라이올렛이라는 제품인데요. 보면은 두꺼운 옷이네요. 75데니하고 그 대신에 방수 원단이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 프로가 아니고,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프로는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파타고니아는 좀 미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냥 고어텍스 원단을 썼다. 대신에 두껍다. 그래서 고어텍스인데 당연히 3레이어고요. 75 데니어인데 조금 가볍네요. 75 데니어인데 1파운드 3.34온스 정도 되니까 아주 무겁지는 않습니다. 잘 만드는 옷인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뭐 옷 잘 만드는 거야 뭐 믿을만 합니다.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는 400불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0만원 이상 되는 옷입니다. 그 다음 아주 비싼, 지금까지 나온 옷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은데요, 마무트의 노드 원 프로.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매우 두껍습니다. 80데니아입니다. 80 곱하기 80이라는 거는 옷 전체가 80데니아라는 뜻입니다. 두꺼운 옷이다. 고어텍스 프로 방수 원단을 썼다. 마무트는요 좀 스위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드한 극한의 추운 조건에
등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옷입니다. 아주 기능이 우수한 옷입니다. 여기 보면 헤비어 된 알파 SB, 알파 SB는 아크테릭스를 말합니다. 예, 단점이죠. We don't니까 단점인데 비슷한데, 예, 이게 100대 알파는 100대니였잖아요. 그러니까 100 알파보다도 조금 얇지만 더 두껍다.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알파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기능이, 뭐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예. 마무트는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회사고 아주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등, 예, 아크테릭스 베타인데 라이트네요. 베타인데 라이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베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입된 가격으로 아크테릭스 베타 제품이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안 넘는 것도 있는데 1등을 했던 그 베타 뭐였더라? 그 모델 AV인가? 그 모델은 100만원 되게 넘고요. 라이트를 100만원 넘게 주고 사면 좀 바가지 쓴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450불이네요. 무게가 13.9온스고 40대니아 좀 얇죠. 예, 얇아서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고어텍스 프로가 아니에요. 예, 고어텍스 프로가 아니고 그냥 3레이어 고어텍스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면 호구. 예, 라이트를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째 마운틴 하드웨어. 마운틴 하드웨어도 좀 미국의 시장에서는 아주 잘 만들고 기능적으로 좀 전문 장비에 가까운 옷입니다. 예, 고어텍스 프로 라이트라고 적혀 있죠. 80대니아인데 예, 고어텍스 프로. 야, 두껍고 정말 튼튼해 보이는 옷입니다. 예, 겨울에 특히 겨울을 준비할 때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운틴 하드웨어가 9등. 그 다음 10등은 뭘까요? 예, 아웃도어 리서치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아크엔젤이라는 모델인데 649달러네요. 아웃도어 리서치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비싼 옷입니다. 역시 두껍습니다. 70에서 40까지. 예, 고어텍스 프로를 썼죠. 그러면 아크테릭스하고 견주어 볼 만한 옷인데, 네, 거의 스펙이 아크테릭스 베타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가격은 아크테릭스가, 예, 봅시다. 아크테릭스 베타 AR이 600불. 자, 고어텍스 프로고 40에서 80대냐고. 자, 그러니까 1위를 못하는 이유, 예, 아웃도어 리서치가 1등에 못 올라간 이유, 가격이 50불 더 비쌌네요. 예. 아이, 브랜드 인지도도 요새, 예? 아웃도어 리서치보다는 아크테릭스가 더 좋은데, 예, 가격을 더 싸게, 아크테릭스보다 더 싸게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제조 공장이 지금 중국에 가 있고 또 경영권도 중국인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 11번째, 예, 레이코업. 예,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지만 미국에서 저렴한, 예, 등산복 만드는, 예, 회사입니다. 300불이 안 하는 가격인데 고어텍스, 예, 프로는 아니고요. 3레이어죠. 예, 뭐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다. 30, 40 데니아 정도 되고, 예, 가격이 저렴한 옷이래요. 그 다음 12번째 피엘라벤이 나왔습니다. 피엘라벤 캡 에코쉘인데 500불입니다. 피엘라벤에서 나오는 옷 중에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에코쉘인데 이 에코쉘이 피엘라벤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는 천연 소재를 쓰지 않고 기능성으로 해서, 예, 기능성 원단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수는
이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나름 친환경적인 걸 썼다. 그래서 피엘라벤에서는 에코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무게가 피엘라벤에서 나오는 옷 중에서는 별로 왜냐하면 피엘라벤은 뭐 지천 같은 원단이 되게 두껍고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기능을 가진 피엘라벤의 기능을 가진 재킷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너무 무겁다. 피엘라벤 옷 중에서는 안 무겁지만 그래도 너무 무겁다. 투 헤비다. 좋은 옷이지만 기능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무겁다. 이게 단점입니다. 피엘라벤이 그래서 전문 등산 애호가 전문 등산 동호인들한테는 피엘라벤이라는 옷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파타고니아 옷이 또 나왔는데요. 고어텍스 프로. 파타고니아에서 고어텍스 프로를 넣은 옷인데 가격이 더 싸네요. 싼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40대 내여니까 두께도 상당히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것도 뭐 1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어텍스 프로가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다 10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안 하네. 하여튼 비싼 옷입니다. 10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아요. 뭐 수입하고 뭐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어텍스 프로가 있는 원단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 14등입니다. 14등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하이라인 스트레치라는 옷인데 300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옷 많이 입고 계시죠. 하지만 잘 보면 하드쉘이 아닌데 디자인만 이런 옷도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워터프루프잉이 BD 블랙 다이아몬드 드라이라고 하는 숨쉬는 원단입니다. 근데 이게 숨쉬는 원단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만원 넘게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우리나라에서 블랙 다이아몬드 자켓이 한 30만원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BD 드라이 원단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자, 레스 범프루프라고 되어 있죠. 범프루프는 폭탄이 아니고 방수 기능이 아주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약간 유희적인 표현인데 고어텍스보다는 그렇게 우수한 성능은 아니다. 뭐 그렇죠. 인정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블랙 다이아몬드의 주 고객은 락 클라이밍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블랙 다이아몬드에서는 숨쉬는 기능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래도 클라이밍이 하이킹에 비해서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땀이 많이 나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습 기능이 그렇게 강조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에서는 고어텍스보다는 투습 기능이 약한 방수 하드쉘을 출시했다. 그래서 이 옷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머가 아닌 하이커는 블랙 다이아몬드 이 하이라인 스트레치를 하드쉘로 구입하면 별로 안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헬리 한센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헬리 한센의 오딘 9이라는 옷인데요. 가격은 450불인데 원단이 방수 원단이 역시 헬리 테크니컬 프로페셔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단인데 70대네요. 전체적으로 두꺼운 옷입니다. 이 헬리 한센은요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등산용은 등산에 특화된 건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헬리 한센은 요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어요. 그래서 좀 요트 탈 때는 좀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트 탈 때 좋은 옷인 것 같다. 뭐 이렇고요. 등산할 때 입어도 뭐 괜찮을 거예요. 네. 하지만 백패커한테는 너무 두꺼울 거다. 예, 너무 두꺼울 거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등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16등까지 16등, 17등 다 있던데 너무 많이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어서 끊었고요. 제가 자 15등까지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보면 무게, 그 다음에 뭐 유형, 범주가 어떤 범주냐, 모든 계절에 다, 모든 활동에 다 적합하냐, 등산 아주 극한의 등산 장비냐. 극한의 등산 장비는 이렇게 알파인, 알파인, 알파인 3개 있네요. 예. 가격을 보면은 극한의 등산 장비 중에서는 아크텍스가 그래도 싼 편이다. 예. 워터프루핑 원단이 중요하죠. 고어텍스 프로냐, 자체 개발이냐, 고어텍스 프로냐. 또 두께는 어떠냐, 두께는 어떠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하드쉘 자켓은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냐. 세탁기에 넣어도 됩니다. 네, 세탁기에 넣어도 상관없다. 오픈 올 포켓 대신에 모든 주머니는 열어라. 지퍼도 열어라. 다 열어야 됩니다. 오픈. 네. 그 다음에 단독 세탁해라. 단독 세탁. 절대로 다른 옷하고 같이 세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제를 항상 적합한 세제를 쓰고, 미지근한 물에 보통의 속도, 뭐 모드가 있잖아요. 세탁기에 세탁기에서 보통의 뭐 레귤러 사이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께서는 고어텍스 장비, 고어텍스 재킷을 반드시 손 세탁을 해라,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손 세탁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짜고 비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탈수는 해도 되는데 탈수할 때 다른 옷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손 세탁을 할 필요는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자켓 말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탁하는 방법, 아웃도어 의류는 대체로 어떻게 세탁하느냐. 모든 포켓을 체크해라. 뭐 다른 게 들어있는지 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지퍼 오픈해라. 열어라. 지퍼는 모두 열어라. 주머니는 모두 열어라. 세탁기 할 때도 그렇고 드라이어, 그러니까 건조기죠. 건조기에 넣어도 된다. 근데 건조기는 넣으면 되는 옷이 있고 안 되는 옷이 있습니다. 건조기에 넣는 옷은 경우에는 건조기에 넣을 때도 다 주머니는 열어라. 지퍼는 다 열어라. 그 다음에 이 벨크로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닫아라. 벨크로는 다 닫아라. 확실히 해라. 벨크로는 닫고. 그 다음에 단독 세탁해라. 항상 단독 세탁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탁기의 용량보다 넘게 오버로드 하지 마라. 더 넘는 양은 넣지 마라. 그 다음에 세제 중에 론더리, 세탁 일반적인 세제를 쓰지 말고 중성 세제 쓰라. 뭐 이겁니다. 또 방수용 원단을 씻는 전문 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를 사용해라.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해라. 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조는 어떻게 하느냐. 건조하는 방법. How to dry. 건조는
건조기에 넣어도 된다. 대신에 로우나 미디움, 온도는 로우나 미디움으로 하고 30분 정도만 건조해라. 2시간씩 건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건조한 다음에 30분 정도만 건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30분 정도만 건조하면 덜 마르겠죠. 약간 덜 말랐지만 이거를 옷걸이에 옷걸이에 널어서 아직 젖어 있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가지고 옷걸이에 널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써도 되는데 건조기에서 바싹 말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수 우리나라 제품, 하드쉘 제품, 이 코오롱 스포츠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고어텍스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중에서 고어텍스 프로 원단을 쓰는 제품은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품 코오롱 스포츠에서 나온 이 고어텍스 프로 3레이어 전문용 재킷인데요. 가격이 79만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외제 하드쉘, 수입산 하드쉘 재킷하고 비교했을 때 고어텍스 프로, 같은 고어텍스 프로를 쓰는 원단이면 코오롱 스포츠의 79만원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블랙야크에서 나오는 바르조나 고어텍스 자켓인데, 이 바르조나 고어텍스 자켓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또 블랙야크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또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뭐 지방에 있는 백화점에는 재고가 있더라고요. 역시 고어텍스 프로 3레이어 소재를 쓰고 있는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59만 9천원. 코오롱 스포츠에 비해서 한 20만원 더 저렴한데 역시 고어텍스 프로를 씁니다. 아마 코오롱 스포츠와 블랙야크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20만원이 국산 제품은 두께가 안 나와 있잖아요. 두께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블랙야크와 코오롱 스포츠의 그 가격대가 조금 코오롱 스포츠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같은 제품이면 그런 것도 차이에 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드쉘 재킷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